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군산 혈액 공급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지 쌀값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올랐는데 이 같은 오름세가 이어질지는 연말에 정해질 5년간 쌀 목표 가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4년 전 붕괴 우려가 높다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우남 아파트에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대형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열렸고 경기장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4년 전 붕괴가 우려된다며 익산 우남 아파트에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 보강 작업도 없이 아파트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스듬히 기운 건물,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계단 모서리는 온통 바스라졌고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1992년에 지어져 얼마 안 돼 부실 시공이 드러난 익산 모현 우남 아파트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과 2등급을 받고 결국 이주령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긴급대피 명령 안내문이 붙은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즉시 대피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 이곳에는 40여 가구 주민들이 남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안해도 당연히 하루하루 저도 다시 같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 없은데 어디를 못 가 나도. 대피 명령 뒤 집값은 폭락했고 매매는 굳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책임을 대피 명령을 내린 행정에 따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어쨌든 털거 하려면 그걸 다 매입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민간에서 하든 뭐 대립공개에서 하든. 근데 보상비 자체를 높게 달라는 것이죠. LH와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 아파트를 매입하려 했지만 보상 금액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33평이면 33평 아파트 살 수 있는 돈만 주라 이거요. 공짜로 줘? 공짜로 주냐고. 제대로 된 보수 보강도 완전한 이주도 못한 채 흐른 답답한 4년. 기울어진 집에서의 위태로운 생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지역 응급 환자들에게 필요한 혈액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혈액 공급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폐쇄를 검토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군산 혈액공급소입니다. 응급 환자 발생으로 군산과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 혈액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은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공업이 몰려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5곳 가운데 하나인 이곳 군산 혈액공급소가 최근 폐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수요가 적정 수준을 밑돌면서 군산 혈액공급소가 적자 운영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미 혈액공급소의 24시간 운영도 포기한 상태라며 병원 등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을 맡기는 게 효과적이란 입장입니다. 이전도 그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효율성 문제도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져서 지금 본원에서도 지금 군산까지 40km, 그러니까 40분밖에 소요가 안 되고. 군산시 의회는 의료기관이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오히려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과 빠른 시간 내에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함에 군산 시민들은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군산시도 혈액관리본부가 공급소의 폐쇄를 강행한다면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전통과는 맞지 않은 업종이 난립해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도 이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일본 가나자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업종을 심사해서 전통 거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점포와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교통수단은 전주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시의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들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이게 갖춰야 될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관광객이 폭증을 했잖아요. 13년도부터 막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이 두각이 된 거죠. 가나자와의 전통 건축물거리 히가시차야가이의 주민 자치 모임이 건강식품업체의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업체가 전통 건축물거리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는 사업자는 주민 자치 모임 이사회의 심사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가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초밥 가게도 5년 전 주민 심사를 통과해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うちは伝統の押し寿司ということでOK が出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街並みにふさわしいお店なのかっていうのを審査されます。 지금까지 10건의 사업 신청이 자치 모임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나자와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 자치 모임의 이런 노력에는 전통 건축물거리 히가시차야가이만의 문화를 지켜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この地区だけのものを作ったんですね。で、そうしないとこの町は100年200年は持たない。 상업 자본으로부터 전통을 지켜내는 것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나자와의 사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사립학교들이 4대 보험료 같은 법정 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209억 원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9.4%인 19억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 전체 112개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가 되지 못하는 곳이 22개나 됐습니다. 전북 사립학교의 이러한 납부율은 전국 평균 17.3%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것입니다. 쌀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부담스럽지만 농민들은 수년간 폭락했던 쌀값이 회복된 거라는 입장입니다. 오름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값은 수확철 이후 떨어졌다가 재고가 줄면서 수확철 전에 오름세를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양상은 딴판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산지 쌀값은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올라 1년 전보다 35% 올랐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고 정부도 쌀값 지탱을 위해 추가로 쌀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정책을 시행해왔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비축미 수매 시행 시기를 상당히 앞당겼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쌀값 급등에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농민들은 폭락했던 쌀값이 회복된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산지 쌀값은 4년간 내리 떨어졌다가 올 들어서야 5년 전인 2013년 가격과 비슷해졌습니다. 다만 오름세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정부가 연말 안에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쌀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가 변수입니다. 현재 80kg 기준으로 18만 8천 원인데 이계호 농림부 장관은 최소 19만 4천 원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농민단체는 24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민주평화당은 24만 5천 원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20년 전에 쌀 가격에서 3만 7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른 것이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산입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23만 5천 원 돌리고 쌀값 오름세 속에 수확기 이후 쌀값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이 농생명산업 중심주가 되기 위해선 국립농업전문직업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농생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미래주역인 청소년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농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농업전문직업체험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의 고용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취업자 수는 9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58.4%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한 실업자 수는 2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2.6%로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이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장이 될 익산 종합운동장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개회식과 폐회식, 육상 경기가 치러질 익산 종합운동장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반 동안의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단장한 뒤 시설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육상경기장 공인 제1종 승인을 받아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국제 공인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핵심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그 선수들의 기록은 모든 우리나라의 기록으로 다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자문위원들은 개회식과 폐회식의 프로그램 구성, 세부 연출 사항 등을 확정지었습니다.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 합동훈련의 마지막 리허설도 끝이 났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익산시청 소속 김지연 선수도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인 만큼 저희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과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앞으로 정확히 한 달. 모든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국체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5사단 청년 장병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사단 측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취업 박람회를 열어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한 뒤 장병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이 캄보디아 근로자 가족과 우수 학생 등 15명을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북은행은 한국에 머무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4가족을 초청한 뒤 4박 5일 동안 머물 체재비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다문화 가정 10가족에게 왕복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말까지 9억 원을 들여 전주 남부시장과 군산 공설시장 등 전북의 전통시장 12곳에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은 점포에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소방서와 점포 주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전라북도는 또 화재 공제 가입비의 60%를 지원해 전통시장 점포의 가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를 비롯해 6개 동 지역의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를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안에 110억 원을 들여 서부 신시가지와 인후동, 우화동, 금암동, 호성동 등 5개 동 25km의 노후관 교체 공사에 들어가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또 올 연말까지 효자동, 삼천동, 종화산동의 노후 상수관 36km에 대한 교체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